부부싸움을 하면서 뺨 한 대 정도 맞는 거, 말하면서 욕 정도 하는 것은 폭행이나 폭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변호사님,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어머님의 사연을 아드님이 주셨네요. 어머니는 올해 78세이십니다. 어머니는 또래에 비해서도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시죠. 18살에 농사 짓는 아버지에게 시집와서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농사일을 해오셨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된 농사일보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입니다. 항상 술의 힘을 빌려 일을 하던 아버지는 만취 상태에서 어머니를 폭행했고 말 한마디마저도 욕짓거리를 섞어서 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신 어머니는 남은 기간은 제발 아버지의 폭력 없는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이혼을 생각하며 사신 분도 아니니 아버지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어도 그냥 집에서 연고를 바르는 것이 다였고 녹음을 할 줄 모르니 아버지의 폭언도 증거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사연이네요. 정말 말 그대로 황혼이혼이신 사연이군요. 네. 이제 자녀들이 이미 출가를 해서 가정을 일굴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혼을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 속의 어머님도 보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네. 이제 그동안 참으면서 어쨌든 했으니 남은 기간은 이제 조금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네.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참 가부장적인 그런 세대셔서 고압적인 태도로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고 가정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네.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부부 싸움을 하면서 뺨 한 대 정도 맞는 거, 그 다음에 말하면서 욕 정도 하는 것은 폭행이나 폭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좀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 비일비재하게 좀 노출이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아버님들의 같은 경우에는 삼식이라는 표현 혹시 아십니까? 이제 네. 퇴직을 하시고 나셔서 이제 집에 계실 때 이제 그때서 이제 아내분과의 그런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내분과의 그런 갈등이 이제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밥도 못 얻어먹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혼을 생각하시는 아버님들도 계세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만취 상태에서 폭행이 늘 있었고, 네. 뭐 지금 대화 자체가 늘 뭐 욕짓거리가 섞여 있었고 하는 사연이라서 사실 이혼 사유는 될 것 같은데 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혼을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참으면서 사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상처가 생겼다고 바로 진단서를 끊으시는 것도 아니고 폭언이 있다고 해서 녹음을 하시는 것도 아니세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데 뭐 내가 이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염려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는데 네. 아무래도 부부 이렇게 안에 있었던 일이 증거가 다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소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가사조사관이 이제 당사자들을 이제 법원에 이제 출석을 시켜서 이제 가정 생활은 어땠는지 뭐 누구의 잘못으로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를 소상히 이제 얘기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사실관계나 피해 입은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 가사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 붙여놓으면 그동안의 부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네. 정말 적나라하게 네, 보이죠. 네. 그동안에 뭐 상대방을 대하는 말투,
이런 것들 그동안에 주고받은 어떤 습성들이 다 네. 가사조사를 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없어도 이러한 가사조사만으로 누군가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대부분 좀 드러나는데요. 네. 우리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증거 가치가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자녀의 경우에는 네. 진술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 그 부분을 이제 가정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일종의 정황 증거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출하시는 자녀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어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이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폭언과 폭행과 관련해서 수십 년 동안 부모님 살아오신 걸 자녀들이 다 지켜봤고 또 이렇게 폭행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에 대해서도 똑같이 네. 폭행을 하시는 경험이 있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폭행을 당했던 거, 어머님이 폭행을 당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술서를 작성을 하신다면은 아마 이제 충분히 성년이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뭐 이게 어머님이 증거가 하나도 인정이 안 돼서 이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머님이 이제는 정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김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